기습 출석 정호성. 오늘 오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특검에 소환되었습니다. 애초에 특검은 오후 2시에 공개 소환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예정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기습적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조사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자,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지금 특검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한 1시 20분쯤 왔으니까 한 3시간 넘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자, 특검에서 오늘 2시쯤에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정호성을 왜 조사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정호성, 자, 이미 40 몇 건의 지금 문서를 유출한 것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문건을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에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다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라니요? 이게 뭘까요?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 예. 비밀 누설죄로 지금 예. 기소가 돼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했던 공무원 인선 예. 자료라든지 아니면 국가 관련된 외교 문건들을 누설했다. 그걸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알다시피 녹음 자료가 지금 아마 그 특검에서 엄청나죠? 분석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다른 누설 부분도 확인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거 말고도 우병우 전 수석하고 관계 부분도 정호성 비서관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지금 특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 부분 또 정호성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누출 부분, 누설 부분도 있겠지만 예.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예. 만약에 여기 좀 확인이 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을 부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 정호성을 바로 부르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호성 씨 관련해서 나온 이제 주된 혐의가 문건이나 정보를 최순실이 그렇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개입하게 했다. 요 정도까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순실 씨와 정호성 비서관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 하루에 평균 2~3통의 통화를 할 정도로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연결고리가 정호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문건 유출과 인사 개입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그게 궁금해요. 재물 쪽에 돈이요? 봐야 되겠죠. 재물 재물. 이권에 관한 부분에 예. 왜 정호성 비서관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도 당연히 예. 개입돼 있다고 보고 또 다른 범죄라고 표현할 정도면 좀 더 성격이 다른 재산, 재물, 이권 쪽의 범죄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최순실 씨 재산 형성에 정호성 씨가 좀 연관이 돼 있거나 그 부분을 조사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게 왜 가능성이 있냐면 네. 그 녹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요. 많죠? 그리고 또 수사를 하면서 최순실이 흘렸던 진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진술들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사실은 뇌물 부분도 정호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뇌물은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대가성 부분에서 녹음했을 때 중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뭘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최순실의 뇌물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혹시나 재산을 취득을 할 때 개입을 했는지,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그 부분도 지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최순실 씨가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요일 날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스키 악기 드시러?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런 흔적은 별로 없죠. 예, 또 그런 그래서 거죠. 들어가면은 어차피 문고리 걸려 3인방하고 예.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밥은 따로 먹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고 보면, 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순실 씨가 모든 민원을 다 박 대통령한테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 상당 부분은 저는 정호성 문고리 권력 전 3인방한테 전화해서 야 이건 네가 좀 해줘 예.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실제 그 과거의 그 로비 예. 시스템을 보면 예. 그러면은 정호성 씨도 아마 최순실 씨한테 직접 이 문제는 네가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석한테 좀 얘기해서 예. 해줘라. 이 문제는 또 교문 수석한테 아. 해줘라. 이런 부탁들이 많았을 거예요. 중간에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통하지 않고서도 네. 이런 것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진술 종합된 게 있을 테니까 네. 아마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그 부분을 범죄 혐의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이걸 딱 제가 오늘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9월인가요? 그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어떻게 보면 3인방에 대한 걸 많이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조홍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 3인방이 지금 그 현직에 있는 모 부장검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인사청탁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 장관 당신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 얘기를 딱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홍천 의원이라면 공직기관 비서관 할 때
사실은 3인방과 악연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3인방의 어떤 그런 인사에 개입하는 혐의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그 문제 아닐까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정호성 비서관을 네. 보면 그 역대 이제 부속실장들이 네. 보면 구속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그만큼 이제 대통령 측근에 있고,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면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전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호성 비서관의 가장 큰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전가의 대통령을 보도죠, 뭐. 수석 비서관의 장관들이 대통령 못 만나잖아요. 예, 예. 그럼 다 정호성 비서관 통해 통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이 이거는 저 대통령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정말 바로 이제 대통령 뜻인지. 부속실장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정호성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보면 예.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하고 통화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부인하고. 아, 근데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그 네. 실과 관련한 사업을 하죠. 아, 그렇죠. 수술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대통령 순방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대통령 어떤 이런 그 뭐 신체적인 치료 아니면 예. 다른 또 사업적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호성 비서관한테 부탁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첫 번째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이 조금 마음만 먹으면 네. 예를 들어서 어디 자기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 네. 전화를 하면서 자, 이거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네.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는 대통령한테 전화해 볼 수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죠. 뭐 770에 뭐 해갖고 전화하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방법은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방법,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 사기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 아, 그래요. 맞아요, 건으로 해서 맞아요. 대우건설에 임원해서 예. 그다 속아서 임원 1년 동안 임원 다 해주고 다 예. 돈 줬잖아요. 맞아요, 결국 맞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와대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한 것들 역할을 그럴 수 아마 있겠네요. 정호성 비서관 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맨날 나오는 그 독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만나고 오잖아요. 만나고 나면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네. 국정원장이나 뭐 기무사령관은 대통령하고 독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요. 그렇죠. 하다 보면 자 거기에서 만약에 국정원장이 가서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 관련한 정보 보고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를 하는 데에 따라서 장관의 그 목이 왔다 갔다 할 그러네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독대의 힘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찌 보면 유일하게 독대를 하는 사람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얘기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이 곧 VIP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위험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역시 뭐 권력의 힘은 자리보다 VIP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네요. 예. 네. 네, 다음은 네. 저희가 조효옥에 대해서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효옥 대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문회에서 말을 바꾼 걸로 화제가 됐습니다. 관저에서 50m 떨어진 의무동에서 근무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청문회에 나와서는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뚝 떨어진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자, 이 조효옥 대위가 오늘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왜 이렇게 조사를 했냐라고 했더니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출국 부분은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30일에 출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조사에 따라서 출국 금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두 가지요. 청문회 과정에서 의무실, 의무동 헷갈렸던 예. 부분하고 또 같이 왔던 이슬비 대위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개입됐는지 안 개입됐는지. 그렇죠. 특히 국방부라든지 기무사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답변을 유도했는지 그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의무실하고 의무동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건물에 여기까지는 의무실, 여기까지 의무동 그게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11월 때 인터뷰할 때는 뭐 네. 의무동에 있다 하다가 지금 또 와서는 의무실에 있다. 이 부분을 아마 특검에서 다시 확인한 걸로 보이고요. 예.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한 걸로 보이고 그렇죠. 또 이슬비 같은 경우는 뭐 네. 가족만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19일 와가지고 그 말고도 만난 사람 있고 국방 관계자 만났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걸로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위증에 조금 소지가 있다든지 세월호 관련된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예. 출국 정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면 예. 30일 출국이 예정돼 있는 비행기티켓에서 끊어놨죠. 예. 그게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 조혜옥 대위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뭘 알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사실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간호장교. 50m 그렇죠. 간호장교가 뭘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주사를 잘 놓는
그 대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50m 떨어진 지역에 있으면 관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사실 그 일부러 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간호장교는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우선 네? 아까 의무동에 근무했다 그러면서 의무실로 말을 바꾼 거, 그 다음에 뭐 갑자기 8월 달에 연수를 떠난 거, 네. 그렇죠? 8월 달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또 바로 이슬비 대위가 같이 예, 예. 자기 개인 일로 휴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타난 점. 예. 그렇죠? 그런 점에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연수에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환자실로 발령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중환자실에 발령을 냈다는 얘기는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가면 외부 접촉이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게 그래서 있구나. 그런 네. 점,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무슨 관련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조혁 대위를 둘러싸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나 네.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느꼈는데 이게 뭐 출국 금지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출국 금지를 검토한다라는 거는 피의자 전화를 좀 예상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특검이 이 조혁대의 진술에서 뭔가 위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걸 잡은 거 아니겠나. 그래서 조혁대를 출국 금지하고 그다음에 혹시 뭐 피의자 전화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나라는 약간의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뭐 저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요. 저는 약간의 강한 의심. 유력하게 위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흔히 위증이 되기 위해서 그 조혁 대위도 말했죠. 네. 차분히 생각해 보니 그때 기억이 잘못이고 사실은 의무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위증이라는 것이 본인이 거짓을 얘기해놓고는 네. 그때는 잘못 기억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위증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검토해서 위증이면 위증이 되는 건데 11월 달에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에서 인터뷰를 할 때 네. 분명히 의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일찍이기 때문에 기억의 순서상 그때 기억이 더 또렷할 수 있지 지나고 나서 더 또렷하진 않겠죠. 그리고 당시 기자가 의무동과 의무실 차이를 되물었습니다. 되물었을 때 조 대위가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의무동은 이거고 의무실은 이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차이를 명확하게 알면서 본인이 의무동에 있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 이번에 이제 국조 때는 다시 의무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위증일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조 대위가 위증을 했다면 네. 군인 신분으로서 조직의 한 일원인 사람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위증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국방부 내에 누군가가 조 대위에게 이런저런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지시 내지는 훈련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당연히 같이 조사돼야 된다고 은폐요? 그 네, 헌법재판소에서요. 지금- 1차 심리가 있을 때 네, 그때 네. 이진성 재판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2014년 4월 16일은 정말 국민들이 다 충격을 준 사건이기 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신이 뭘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네. 시청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날에 아마 4월 16일 워낙 우리가 충격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는 뭘 했고 뭘 마셨고 뭘 먹었고 또렷하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당사자,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아닙니까? 그동안 사실 이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미르재단, K스포츠단 물론 미국에 가 있었지만 8월 달에 갔지만 그 점만 하더라도 자신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자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단계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조혁대가 자기가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헷갈렸다? 예.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사실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인 조혁대가 의무실과 의무동은 분명히 다른 데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무실은 저쪽 직원들이 있는 데 있고 의무동은 네. 바로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혁대의 진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믿기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사람 역시 우리들 모두의 관심인 최순실 씨가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는지 오늘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최순실 진술 달라지지 않았다. 뭐 여전히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요. 정유라 내용 관심 보였을 거. 이건 뭔가요? 정유라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걸로 최순실 씨를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좀 그렇죠.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특검에서 지금 네.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검찰에서 못했던 게 정유라를 놓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수배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유라가 최순실한테 가장 아킬레스건 같아요. 네. 최순실이 최초에는 뭐 잘못했다 하다가 검찰에 가서는 싹 다 부인해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네. 아예 부인을 다 해버렸습니다.
특검 역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최순실을 굴복시키기 어렵고 최순실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뇌물죄 엮여서 사실 어렵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가장 아까워하는 부분 정유라 딸. 그 사랑하는 딸한테 그 말 비싼 말 사주고 손자 놓고 뭐 그런 데서 주고 하고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결국 정유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둔다면 그렇다면 이 수사의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예. 뇌물죄라든지 다른 대가성 부분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특검은 지금 발표한 걸로 보이고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하는 걸 아마 가장 큰 수사의 목표로 둘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지금 여권 무효화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자, 최순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아마 대충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검찰이 알려줬겠죠. 최순실 씨한테. 네. 이만저만해서 당신 딸을 지금 이렇게 조치를 했노라. 근데 오늘 어느 보도를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검찰의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네. 자, 이거 체포영장이 지금 넘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넘어와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그래요? 걸 보면 현재 이제 특검이 요청을 하고 아마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그거를 독일 검찰로 넘기면 독일 검찰에서 또 별도의 체포영장을 받고 추적에 나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고 아직 독일 검찰에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시간 문제이죠. 그렇죠. 독일 검찰에서도 곧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제 독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추적에 나설 텐데 그럴 경우는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멀리 갔다고 보지 않거든요. 뭐 얼마 전에 그 명품거리에도 뭐 나타난 것으로 지금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 모습이죠. 저 차에 타고 있는 양이 지금 정유라 양인 거죠. 그렇죠. 저 뒤에 이제 타고 있다는 게 뒤에서 찍은 건데 저것도 보면 정유라 씨가 지금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독일 검찰이 정유라를 찾아내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유병헌 씨의 딸 유섬나 씨 같은 섬나 씨. 그때 그렇죠. 인터폴 유섬나 씨. 수배를 해서 얼마 안 있어서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일 경찰이 워낙 치안력이 좋기 때문에 저기도 아마 조만간 할 거야. 문제는 이제 자신이 그 관련돼서 소송을 낼 경우 지금 유선마 씨도 2년 넘도록 지금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 뭐 항소하고 또 뭐 대법원 가지고 하는 바람에 만약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상당히 소환이 늦어질 수도 있죠. 자, 이제 뭐 내일 또 우리 청문회 현장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내일 19년 만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한보 사태 이제 정태수 전 회장 이후로 그냥 19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구치소에는 최순실 씨가 있고요. 남부 구치소에는 정호성 안종범이요.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차를 태워서 서울 구치소로 갖다 놓고 그리고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 찾아가서 현장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심 나올까요? 방 안에서 나 못 나갑니다. 막 버티면 이거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당연히 못 나온다 하면 불출석하겠다 그러면 그걸 갖고 국회 모욕죄를 다른 거를 걸 수도 있다 치더라도 뭐 안 나온다는 사람을 불러낼 수는 없고요. 또 나왔다 하더라도 답변을 거부한다면 알아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15대 국회 때 정태수 회장 불러냈을 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근처에서 한 거거든요. 요번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결국은 최순실 씨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세 사람 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실제로 그러면 최순실 씨가 나오긴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특검에서도 최순실 씨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밝혀질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조사에서 물론 특검도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을 밝히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 앞에 최순실이라는 지금 올겨울이 온 국민이 최순실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괘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분은요, 전혀 공적 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어쨌든 내일 19년 만에 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 세 사람은 아마도 순순히 입을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청문회 성패는 청문위원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은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나 홀로 청와대에
모든 국민이 즐겁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와대 근처에서 광화문에서는 촛불과 태극기가 맞붙었습니다. 그 시간 촛불과 태극기의 원인을 제공한 박 대통령은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을까요? 네, 저희가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대통령 크리스마스에 지금 케이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참모들이 사온 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저에서 이 케이크를 사온 참모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대통령 혼밥 쪽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참모들과 함께 관저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본관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관저에서 직원들과 같이 함께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주말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청와대는 경호실 비롯해서 거의 근무를 다 쓰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근무를 쓰다가 외롭게 혼자 밥을 드실 수 있는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찾아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들고 간저의 어떤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지금 전국이라든지 아니면 촛불 집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그리고 보입니다. 어차피 그 토요일 날 계속 촛불 집회가 있는데 촛불 집회가 있는 날에는 청와대는 전원이 비상근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모들도 다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 탄핵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혼자 그 밥을 먹는 스타일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참모들도 그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케이크 사들고 가서 같이 먹은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관저에 간 것도 처음 관저에 가서 아닌가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은 군부대를 방문한다든가 어디 그 아동 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니까 참모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3인방과 최순실이가 빠지니까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네요. 아, 그런가요? 네,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관저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관저에 있지만 보시면 2013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군부대를 격려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5일에는 아동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대통령. 네, 그러게요. 그리고 2014년에는 직접 자수를 놓은 연합장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했고요. 자, 그다음 2015년에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5마리를 분양을 했다. 자, 누가 이 분양을 받아서 데리고 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크리스마스 복을 입은 산타 복장을 한 이 강아지들의 사진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크리스마스지만요, 참모들이 관저를 찾아가서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인간적인 측면을 떠나서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모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탄핵을 가결을 해서 직무가 완전히 정지돼 있어서 참모도 없고 관저에만 있을 수 있는 분인데 그 참모들의 행동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이 엄중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직무 정지가 또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사실은 가끔 가서 참모들이 비공식으로 보고는 한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는 그 공백은 없어야 되잖아요. 비공식적 보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또 이를 TV로 지켜본 사람들도 탄핵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국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들만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